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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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14주차 마지막 수업이군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비대면 수업이라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제출하는 과제를 보면서 강의의 질은 대면보다 훨 효과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업에 충실히 임해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달력의 마지막 장인 12월 첫 주, 완연한 가을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우리 모두 예방수칙과 마스크 쓰기 잘 지켜서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학 개론 제10장 거래소 가입 및 트레이딩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암호화폐학 개론 제10장 거래소 가입 및 트레이딩. 먼저 지난주에 했던 트레이딩을 위한 차트 개론 원페이지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어떤 걸 한 페이지로 설명할까 고민했더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차트 분석의 5가지 원리. 차트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렇죠? 주가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수요가 많으면은 주가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가는 관심의 원리에 따라 추세를 지속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추세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 상승 주가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하락을 이어가려고 한다. 주가는 파동과 사이클을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다 그랬어요. 그쵸? 계속 올라갈 때도 이렇게 파동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파동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구심력이 있다. 구심력이 있죠. 이렇게 뭐가 있으면 막 돌리려고 할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려고 할 때, 같이 이게 모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계속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구심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주가는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의 정보는 일반인들이 알기 전에 먼저 차트에 나타난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보다 약 한 3달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가입 및 암호화폐 트레이딩 관련된 서론. 먼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개미는 소액 투자자, 개미 털기. 세력들이 가격을 일부러 극단적으로 떨어뜨려 개미 투자자들이 팔게 만드는 것을 개미 털기라고 합니다. 데스켓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있죠. 그리고 떡락일 때 잠깐 반등하는 거를 데스켓 바운드라고 얘기합니다. 고점 다 아실 테고, 이제 공매라고 우리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구조. 친구와 함께 쓰는 말로 가격 하락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다시 그 위치로 상승하기 바랄 때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프라고 하는 건
김치 프리미엄의 준말. 단타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대구은행은 DGB 그래가지고 디지바이트 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대장 얘기하면 그거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떡락떡상 아시죠? 라또속, 라이트코인 또 속았다 야그고, 라코 라이트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롱은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매수한 걸 롱이라고 그러고, 여기 라또속처럼 리또속이란 말도 있어요. 리플도 속았다. 매도는 파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도벽, 가격이 더 오르지 않도록 매도를 위해 대기하는 두터운 매도층, 오르지 않도록 하는 매도, 누군가 올리려고 하면 매도하고 하는 거죠. 매도 호가,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 매수는 사는 것, 매수벽, 매도벽의 반대죠, 그쵸? 메로나, 이제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양봉이 녹색이에요. 주식은 양봉이 빨간색인데, 그래서 녹색, 연녹색, 메로나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메로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스크림 메로나 있죠? 자, 물타기 아실 테고, 박스권 횡보하는 거, 계속 그 수평을 유지하는 거 있죠? 이걸 횡보라고 얘기합니다. 방탄코인은 BTS 방탄소년단에서 얘기한 건데, 비트쉐어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볼륨은 말 그대로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고, 불기둥은 이 암호화폐에서는 메로나가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빨간색이니까 불기둥은 이제 하강하는, 떨어지는 그래프를 불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부대장이라는 말은, 대장은 비트코인이니까 두 번째 이제 시가총액이 2위인 코인, 주로 이더리움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부대장은 가끔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렉 그러면 비트렉스 거래소 얘기하는 거고, 비파는 비트파이낸스 거래소를 갖다가 두 자리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상따라고 하는 건 상한가 하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상따. 상패는 상장 폐지. 손절 알죠? 내가 살 때보다 낮은 가격 상태에 있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걸 손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롱하고 반대되는 걸로 숏, 내릴 것 같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를 숏이라고 얘기하고, 시장가는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자, 그래서 이제 어미세라는 얘기는 오미세고 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더교라고 하는 거는 무슨 교 하는 것처럼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존버하는 투자자들을 이더교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클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익절은 수익을 났을 때, 손절은 손해 났을 때 파는 거고, 익절은 수익 났을 때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봉은 하루하루, 우리 캔들 차트 하루 있죠? 하루를 보는 게 일봉. 장타는 코인을 사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장타. 조정. 조정은 아실 테고, 존버는 이제 일상생활 용어가 됐죠. 존버, 총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추격 매수, 상승할 때 계속 사는 거 있죠. 그걸 추격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층은 매수 가격, 그래서 20층이요, 그럼 20만 원에 이제 물려 있다는 걸 층이라고 해요. 자, 패닉셀, 당황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 매도를 하는 걸 패닉셀이라고 얘기하죠. 평단은 평균 단가, 폴로는 폴로닉스 거래소, 핫다, 하한가 따라가는 종목에 따라서 매수한다. 그래서 상따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해강 반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데스켓 바운드 막 떨어질 때 잠깐 튀어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해강 반조도 거의 이거는
지금 살 가망성이 없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올라왔을 때 이걸 회광반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횡보. 그래서 횡보는 뭐다? 이렇게 있으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걸 횡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단어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암호화폐 사고 파는 데 가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입 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암호화폐를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여러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이 당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한 거래소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거래소에 대해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분산 투자해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많은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를 갖다가 만드는 자격 요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통신 사업 있죠. 아무나 신고하면은 누구든지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앱 만들어서 사고 팔면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증된 거래소 있죠. 검증된 거래소만 선별을 해서 거기다 투자를 이렇게 해놓는 게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게 분산 투자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안에 대한 것도 은행에서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물론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거래소에서 지지만은 은행만큼 완벽한 보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면 들어가지만은 이 암호화폐 거래할 때는 구글 OTP 같은 걸 이용해서 2중, 3중 보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 OTP 같은 경우 분실했을 경우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연락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분실했을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보내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OTP 앱 같은 경우는 거기 QR 코드를 인쇄해 가지고 보관하거나 그 QR 코드 만들 때 그 번호가 있어요. OTP 번호.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따로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려고 하면은 거래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하고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하고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으면 가능하고 외국은 여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들고 있는 사진, 이걸 사진을 준비해 놓으면 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거래소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 판매업증만 있으면은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안 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레커멘드 해드리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국내는 여기 4개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요 4군데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해주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계좌 개설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에 가서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하면은
막 계좌 개설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마 개설 투자하더라도 뭐 30만 원인가 이하로 밖에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은행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은 그때 이제 돈을 급여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있어요. 계좌를 개설하려면은 여기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농협,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넣고 돈을 뺄 수가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막고 있어요. 뭐 곧 좋아지겠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외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국외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고 은행하고 연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름 있는 데가 후오비라고 하는 데하고 바이낸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폴로닉스는 미국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뭐 한 3개 정도 가입해 놓으면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좌하고 같이 연동을 하는데 농협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별로 하루에 돈을 입출금하는 금액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3레벨, 4레벨 거주지 내가 어디 사는 것까지 증명을 하게 되면은 4레벨까지 가가지고 충분히 입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빗썸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빗썸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빗썸.com에 들어가면 됩니다. 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회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원 가입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떠서 휴대폰 먼저 본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본인 들어가서 이번에 통신사 작성하고 선택하고 전체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할 건지 문자를 할 건지 아시죠? 그쵸?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넣으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보안 문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죠. 요 밑에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광고 무작위 오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3개만 선택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이메일을 등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메일은 여러분들 이게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아이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래서 메일을 확인하면 인증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서 메일 인증번호 받아서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 넣고 확인하고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보안 비밀번호라고 한 번 더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비밀번호 있고 보안 비밀번호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보안 비밀번호 넣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빗썸 회원 가입이 된 겁니다. 회원 가입. 빗썸에다 계정을 만든 거죠. 근데 계정을 만들었다고 실제 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계정을 만들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입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출금 할 수 있는 이제 은행 계좌를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빗썸 같은 경우는 농협 계좌만 가능합니다. 농협 계좌. 그래서 농협 계좌를 연동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빗썸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로그인은 계정이라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로그인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렇죠? 로그인 누르면은 말씀하신 보안 비밀번호 있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네 자리 정한 거, 보안번호,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실제 계정에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이 되면은 그 오른쪽 위에 화면이 이렇게 뜨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면은 레벨이 몇 번째냐, 여기 있죠. 원하 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원하 입금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그 본인의 지갑 관리 안에 입금이라고 하는 그 메뉴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농협 계좌를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누르면 계좌 연결하는데, 만약에 내가 농협 계좌가 없다 그럼 여기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시면 되고, 지금은 농협 계좌가 있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연결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계좌가 농협중앙회가 있고 그냥 농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것만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에 있는 건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 두 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계좌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특근법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하시는 게 없어도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좌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나면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상 계좌를 만드는 건데, 빗성 가상 계좌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협에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농협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빗썸에다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빗썸에다가 그 빗썸에 돈을 넣는 계좌가 이 빗썸 가상 계좌예요. 그래서 빗썸 가상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2단계 요거예요. 빗썸 원화 입출금 계좌번호 신청.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빗썸 원화 입출금 가상 계좌번호 신청, 그럼 얘가 지가 알아서 가상 계좌를 만들어줘요. 그건 이제 빗썸 안에 농협 계좌예요. 그래서 요 빗썸 안에 농협 계좌가 있어야지만, 가상 계좌에 넣어놔야지만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암호화폐를 구매하기도 하고 돈을 출금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인 계정에 가면 계정관리라고 있어요. 계정관리 밑에 이제 인증센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 빗썸 계좌 개설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2단계까지만 인증이 되는데, 그 2단계까지만, 레벨 2까지만 가게 되면 이렇게 거래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벨 3, 레벨 4까지 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OTP 등록하는 거 있죠. OTP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이렇게 개설하고 나면은 계좌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OTP 미사용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미사용. 그러면은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투 채널 인증 등록하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알림톡, SMS, ARS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보안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 OTP 앱을 스마트폰에 까시고 여기 이제 사용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얘를 사용 안 하고 얘를 사용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구글 OTP QR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QR 코드고, 여기 QR 코드 숫자 있죠? QR 코드 숫자. 이 QR 코드 말고 실제 코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든 보관을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분실하고 나면은 이 OTP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OTP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힘들어지니까 요거 QR 코드를 하나 프린트 해 놓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어디다가 적어 놓든지 꼭 반드시
OTP 코드는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QR 코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구글 OTP를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라는 게 나와요. 추가하는 건데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QR 코드 스캔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요, QR 코드를 읽을 수 있게 카메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QR 코드 있죠? QR 코드를 읽으면은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빗썸 OTP 코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만 넣는 게 아니라 OTP를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로그인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코인원 가입도 마찬가지고 주소에 가시면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이제 여기도 농협계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휴대폰을 인증을 하게 되면은 1일 1억 원 출금이 가능하고 암호화폐는 1일 500만 원을 출금할 수가 있고, 자, OTP를 인증을 하게 되면은 1일 1억 원 출금 가능. 암호화폐 1일 2천만 원 거래 가능하고, 이제 운영팀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1일 1억 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조금 상관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빗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계좌가 필요하고 같이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코빗 가셔서 계좌 개설하시고, 자, 폴로닉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하시다가 안 되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폴로닉스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근데 이제 바이낸스의 문제가 뭐냐면요, 원화나 달러, 엔화 이런 법정 화폐를 지원을 안 해요. 얘네는 바이낸스에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 코인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거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카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구입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지갑 만드셨죠? 지갑에서 암호화폐 구입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인맵.org 거기서도 암호화폐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죠.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차트를 있죠. 그걸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